안녕하세요, 예손입니다. 오늘이 3월 17일입니다. 제가 항상 이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수종별로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작업 시기가 될 때에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재 고수하고 이 분재 초보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의 그 어느 정도 백직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분재 초보하고 고수하고 왜 분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냐면요,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재는요, 하나의 이 세력 조정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재 이거를 세력 조정만 잘 할 줄 알고 또 그 하나의 그 걸음 주는 거에 대해서만 잘 이렇게 할 줄만 알아도 이 좋은 분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장미과 나무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 하우스에 제가 이 분재를 많이 접은 상태이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나무들은 몇 가지 있으면서 취미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하우스에 모든 취미인들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 있고 딱 한 명, 제 친구가 제 옆에 있어요. 항상 그 친구는 하더라도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 하우스에 많은 사람, 뭐 다른 분들, 심지어 인순규 선생님께서도 다른 데로 내가 미안하지만 가셨고, 또 다른 분들도 가셨고, 딱 내 친구만 있는데, 제 친구가 나무 작업을 할 때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여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제가 가르쳐주고 합니다. 이 금치전이라고 하는 이 명자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 장점이 어떤 건가요? 이게 굉장히 목대가 굵으면서 큰 상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품은 이 마디가 작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굉장히 짧잖아요, 마디가. 만약에 이 소품이 옆에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나무들 같이 이 마디가 길게 자라면은요, 그 나무로는, 소품으로는 이 뭐라고 말하냐, 이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 명자 조금만 더, 이 지금 눈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눈 빼오고 여기 눈 빼면은요, 아마 전시회에 그 소품장 세트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러한 명자나무 소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꽃도 많이 왔잖아요. 또 상처도 없고, 이런 부분에 가지만 몇 개만 받으면은요, 참 이거 얼마나 예쁩니다. 이 조그마한 화분에 자란다는 거. 또 이것도 이제 명자나무 금치전이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래요. 야, 여손 이거 가지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걸으면 또 얹어줘야 돼?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나무하고, 지금 이 나무는 수사 해당입니다. 수사 해당인데, 얘는 계속 이렇게 도장지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내려놓고 이 소품들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내려놓자고. 자, 그러면은 이 두 나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 아까 내려놨던 나무들은 다 이제 이런 도장시키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 나무만큼 이게 도장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걸 하나 지금 제가 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거 한 가지만 도장시키라고 했더만 두 개를 도장시켰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얘 하나를 도장시키는 거는 얘를 굵히기 위해서 도장시키는 거고, 이 하나는 얘를 굵히기 위해 도장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또 뒤에 거는, 자, 일지니까 좀 도장을 좀 가지가 좀 굵어져야 되잖아요. 얘를 도장을 시켜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아그베 나무입니다. 아그베 나무인데, 이게 이제 제 친구가 다른 하우스에 임시로 맡겨놨다가 가져왔는데, 이 나무가 참 좋거든요. 아그베 나무가요, 이 상처가 없으면서 이렇게 거기 좋은 나무가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꽃이 지금 바글바글 왔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분재는 자연을 응축신 거란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절간이 멀어져 버렸어요. 이런 안쪽에서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눈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딱 이런 나무들은 제가 계속 관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코치를. 근데 이거는 제가 안 물어보더라고. 자, 보시면은요, 이 친구가 또, 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또 도장을 시키라고 한다 해서 계속 도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눈을 키워놓고서 도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도장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잡목들이 그러면 정화우세. 자, 가만히 보자고, 이 줄기를. 자, 이 꽃눈의 세력과, 그죠? 이 잎의 세력을 봅시다. 어떤 게 강한가요? 끝에가 셉니다. 항상 정화우세. 그러니까 지금 이 끝에가 세니까 여기에 있는 눈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얘가 다 뺏어 먹어버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도장을 시켜도요, 위에 가는 것들은 다 없어야 돼요, 이게. 그죠? 눈이 그냥 가위로 자를 때가 아니라 손으로 비벼버려요, 위에는. 그죠? 위에를 비벼버리라고, 이렇게 다. 그래서 위에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세력이 다 위로 갈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또 이것도 봅시다. 자, 이 가지도 보자고. 도장을 시키라니까 얘도 도장을 시키지, 얘도 도장을 시키지.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요, 이 안에까지 먹여 살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끝에만 몰려가서 꽃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또 계속 이렇게 기르죠. 이 나무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늦기 전에, 자, 지금 꽃눈이 와 있죠. 이 나무는요,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온 힘을 얘한테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꽃을 볼 때까지 놔두면요, 이 나무 가지가 지쳐가지고 아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것들 세력을 좀, 지금 식구가요, 막 몇 명이나 있잖아요. 너무 많은 식구들을 저기 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년 들었으면은 좀 허리도 좀 졸라매고 조금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건 없는데 보릿고개인데 지금 뭐 너무나도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얘가 힘들어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자, 굉장히 끝에만 강하잖아요, 가지들이. 그러니까 안에까지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이 아이는요, 여기에 그 잔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1지하고 2지하고 있을 때 얘는 어느 정도 두꺼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단 얘는 이 아이로 가도 되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제가 이 진짜 정말로 막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거름 때문에. 이 나무요, 이 친구 제 하우스에 있으면서 저희 집 하우스에는요, 부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 그 거름 딱 두 가지밖에 주질 않습니다. 앞전에도 보였다시피 제가 이런 바이오골드 진짜 좋은 거름인데 비싸서 못 줘요. 이 꽃을 보는 데는요,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게 되면은요, 꽃눈이 이렇게 오질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인산 성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목대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발달이 되려면은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대가 단단한 거예요. 질소 성분만 많은 거름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뭐냐? 목대가요, 단단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농약도 자주 해야 되고요, 네? 그 열매도 잘 오지 않고요, 잘간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분재 고수분들이나 정말 우리나라 유명하신 원장님들한테 100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분재의 질소가 성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물론 그 배양시키는 그러한 분재에는 질소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꽃을 보고 집 안에서 소품으로 키워야 할 나무들은요, 이런 거요, 질소 5, 인산 4 또요, 이거 유명한 거거든요. 이거 GK365 하면은 정말 죽어가는 소나무도 살린다는 겁니다. N이 질소잖아요. 3, P6, K5, 365입니다. 그래요? 이런 액비들 내가 자신하건데요, 여러분들이 액비들, 시중에 있는 액비들 구입하셔가지고요, 농립과학수산원이나 아니면은 지역 농업생활관이나 아니면은요,
이런 성분 검사를 해보십시오. 인산가리요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화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인산과 가리 성분을 빼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뼈가루는요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뼈가루를 하기 위해서는 가성소다나 그러한 화학성분이 들어간 걸로 좀 어느 정도 녹여서 그거를 거름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분재를 30년, 40년, 50년 하신 분 분재원 원장님들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요. 아이 그 집에 가면은 거의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원장님 거름 뭐 줘요? 아유 나 인산비료 줬어. 화분 안에 화학비료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들 하더라고. 뭐 분재 전용 거름을 줘야 되는데 구스타트 거름이나 마이크로스타트는 밭에 주는 거름인데 뭐 분재 전용 거름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식물이 먹는 게 뭐 다 틀립니까? 다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단 화학적인 비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산 가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니까 이 꽃이 이렇게 잘 온 거예요. 이게 증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 거름을 주어서 나무가 죽었다면요, 이 나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무 이게 도장시키면서 이게 뭐 말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이 나무도 끝에 세력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근데 끝에를 조금씩 이렇게 따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해서 끝에 도장만 시켜주고 끝에 이 상부에는 세력을 죽여줘야 이 하부에 여기에 가지들이 굵어지는데 제가 가지를 도장시키려고 했다고 도장을 시키라고 해서 계속 끝에만 세력을 키워주면은요 하부 여기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시키되 끝에 끝부분의 세력은 어느 정도 죽이면서 도장을 시켜야 된다. 자, 이해 가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이것도 내려놓고 자, 이거 가지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놔두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데 눈을 불러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데 눈을 불러내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약품을 팔아가지고 제가 대리점 오는 것도 아니고 약품을 팔아가지고 많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이 나무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면은 이 나무가 빌빌어 죽어가면은요 HB101 그거를 1000대 1에서 500대 1로 희석을 한 후에 이 화분을요 24시간 담가 놓습니다. 나무가요 칼륨이나 칼슘 성분은 뿌리가 잘 올리질 못하거든요. 엽수를 해주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는 유튜브에다가요 계란 껍질 성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계란 껍질을 볶아가지고 그걸 색초에 우려내서 이렇게 엽수를 해주면 나무가 좋아진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계란 껍질 속에는 칼슘 성분이 많습니다. 뿌리가 칼슘 성분은 잘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칼슘 성분은요 이 엽수를 통해서 잎을 통해 줄기를 통해서 먹거든요. HB101은 활력제입니다. 나무를요 엽수를 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활력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나무를 이제 끝에 가는 세력들을 죽여놓고 나서 자 이런 거 너무 세 끝에가 죽여야 돼. 끝에 이 친구가 지금 도장시키라고 그랬더만 이렇게 해놔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분갈이 하길래 얘한테 야 내가 지금 니꺼 그 아그베 나무 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 막 했어도 너 이해를 해라 하고 제가 이제 이 나무 양해를 구하고 찍거든요. 아까는요 이 나무가요 그렇지 않아도 더 힘들어 죽겠는데 아까 꽃이 많이 있었잖아요. 배나무.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식구수를 확 줄여놨어요 지금.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끝을 죽여놨으니까 이런 데가 조금 더 안쪽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아까 같이
조금 아까 조금 전같이요 끝에가 막 그냥 막 그 꽃을 막 매달고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이 나무 절간이 더 멀어져요. 그냥 그 뭐 산발해 가지고 목대가 작으면은 여기 수지문에 삼각형을 해서 최대한 응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수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 분재계 쪽에 그 유튜브를 하시는 이 가창 김병남 씨라든가 또 그 유수영 분재교실이나 그런 유명한 분들 그런 영상을 가 보셔도 아마 그 몰아 들어가긴 하는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그분들 유명하신 분 저보다도 월등하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가창 김병남 하면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보시고 또 유수영 분재교실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명강의 저보다도 강의를 더 명확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급에는 뭐 이 정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왜 오늘 이 장미과 나무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장미과 나무들은 이 불안병과 군두암이 잘 오게 됩니다. 배나무, 모과나무, 장수매, 명자, 그런 나무들은 이 불안병과 군두암은 뭐냐면요. 나무가 이 나무 분명히 이게 뿌리를 뽑아보면 군두암이 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나무가 세력이 좋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 혹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뿌리에 좁쌀만한 그런 알갱이들이 분명히 끝이 분재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뿌리 근두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영양분을 위로 올라간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 먹어버려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암적인 거거든요. 얘는 분명히 금두암이 있을 겁니다. 분갈이 하면서 보면은. 이런 건강한 나무들은 근두암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두암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분을 털어서 분갈이 할 때에 이 농약 가게 같은 데 가시면은 이 스트랩토마이신 계열, 그러니까 뭐 아그리드마이신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병원에서 스트랩토마이신 해가지고 거기에 물에 희석을 해서 뭐 50대 1이나 100대 1 정도 희석을 해서 약간 3시간 동안을 나무를 담궈놨거든요. 뿌리를. 그 뿌리에 이제 그 근두암 소독을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미과 나무들 분갈이 할 때 명자나무, 또 그 뭐 아그베나무, 장수매나무, 또 모과나무 그런 것들은 분갈이를 하실 때 뿌리를 흙을 다 털고 나서 스트랩토 계열 농약, 그러니까 농약가게 가셔서 뭐 아그리드마이신이라는 것도 있고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물에 뭐 50대 1이든 어느 정도 희석을 한 후에 담궈놨다가 그러면 뿌리가 싹 소독이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송백류 나무들을 그러한 그 스트랩토마이신 계열을 했다 하면은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송백류 나무는 뿌리에 공생균이 들어가서 그런 공생균이 발달이 돼 뿌리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우리나라 굉장히 큰 분재원 원장님께서 잘못하고 스트레토 계열의 마이신 약을 주는 바람에 다 죽여가는데 제가 가서 치료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과 나무를 분갈이 하실 때는 꼭 스트레토마이신 계열을 구입하셔서 뿌리를 꼭 소독을 하고서 분갈이 하는 거를 제가 꼭 권장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수종이 아그베나무, 명자나무, 장수매, 모과나무, 그 대표적인 게 그런 나무들은 꼭 분갈이를 할 때에 스트레토마이신을 50대 1 정도나 1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약 한 2~3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뿌리를 물을 싹 세척한 후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설명 끝났고, 자, 이 수사해당입니다. 이 수사해당도 마찬가지로 장미과 나무에 속하게끔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찍어주세요, 여보. 자, 그러면 뭐 줬느냐? 오스모 코트 줬잖아요, 그죠? 자, 여보세요? 자, 이거 오스모 코트입니다.
이 친구가 또 내가 야 너 씨 마이크로 스타트나 구스타트만 줘도 된다 했더니만 또 욕심이 있었고 오스모코트 올려놨구만. 이 친구요 절대 이거 액비 예전에 저쪽 밑에 지방에 사는 액비가 여기 저하고 같이 생활한 지가 그런 이제 4년이 돼가는데요. 액비 주는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액비를 줘도 어떻게 주느냐? 내가 그러거든요. 야, 너 임마 저 우리 군대 고수들 보면은 그런 거름들 물에 담궈놨다가 물거름 해서 그거 주면 돼. 굳이 너 액비 그거 줘봐야 절급만 쭉쭉 길어지고 나무 망가지니까 너 주지 마. 안 주고 키우거든요. 수사에 다니는데 꽃 얼마나 잘 왔습니까? 이건 제 코치를 받아가면서 이 친구가 나무 길러요. 지금 이 수관부 쭉 뻗고 있죠. 왜 이걸 굵게 해야 되느냐? 이 목대가 상당히 굵은데 얘가 가늘잖아요. 얘를 굵게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가요? 이 친구가 쭉 뽑다가 한번 잘랐어요. 그죠? 한번 잘랐어. 얘는 걔도 얘는 젊은 거예요, 지금. 걔도 굵게 해야 돼. 여기에 3분의 1 두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차후에는 이 친구 어떤 걸 써야 되냐? 옆에 나오는 이 눈 있죠, 지금 이 눈. 이 눈을 써야 돼요. 그죠? 여기를 더 굵힌 다음에 그럼 상처도 잘 안 물릴 것이고 이 눈을 쓸 거예요. 물론 눈이 여기에 나오면 여기도 쓰겠지만 그런데 지금 정도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가만히 보시면은요. 자, 이 눈 좀 확대해 줘보세요. 자, 상당히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어때요? 굉장히 세력이 강하죠. 자, 위에 세력을 죽여버려 이거 그냥 위에를. 약한 거는 놔두고 강한 거는, 그죠? 강한 것들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얘가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면은요 얘가 힘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이게 지금 밥이요 이 식구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를 한 개만 다 따블면 얘가 미처 물을 못 올리니까 어느 정도 식구수를 놔줘야 된다는 얘기 해서 이 아이가 또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이 아이가 조금 더 그 세력이 강해지거든요. 쭉 강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이거 이 아이를 왜 또 조장시키고 있느냐? 자, 얘가 좀 더 굵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은 그죠? 여기에 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눈 크기와 자, 잘 보시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쭉 올라가면 어때요? 위에는 이렇게 길게 뻗었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얘가 세력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얘를 세력을 죽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또 세력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은요 미처 얘가 물을 못 올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세력을 죽여줘야 이 아이한테 힘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 그 몽이가 이 새끼를 6마리를 낳았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좀 크게 난 애는요 젖을 빨아도 힘껏 빨아요. 그러니까 더 커요. 근데 지금 2마리는 좀 작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암놈이거든요. 큰 아이들이 다 뺏어 먹어버려요. 젖을 막 그냥 밀쳐가지고.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가다가요 그 강아지 그 2마리 매일 왕초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그러면 자꾸 제가 젖을 못 먹게 띄워놔요. 좀 시원찮은 아이들 더 먹을 수 있게끔.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말하자면 문열이로 태어났어요. 그잖아요. 아까 거는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걔들이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얘네들을 자 이렇게 세력을 죽여줘서 얘한테 가게끔. 자, 그리고 또 자, 이것도 봅시다. 얘도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가지를 쓸 거냐? 이 아이를 쓸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멀어. 왜? 나무가 이 아이를 쓸 경우에는 수폭이 이만큼 커져야 돼. 이 수관부에서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벗어나야 되니까 자, 이 아이를 썼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최종도 이 아이를 써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도 눈이 나와줘야지만 이 아이를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도 여기서 세력을 어느 정도 죽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요 여기에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을 얘가 올리지를 못합니다. 얘가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건강하게 키우되 끝으로 너무 강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 주어서 얘네들 이 끝으로 갈 아이들 그 영양분을 이 아이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얘한테 힘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꽃을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취미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꽃을 보는 재미로 키우는데 너무 꽃을 보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 좀 그런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뭐 제 친구 뭐 꽃도 좀 봐가면서 제가 키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꽃을 보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밑으로 가져온 거니까 충분히 세력이 받았어, 이 아이는. 자, 이런 거는 잘라봐라, 이렇게. 자, 잘라주면 이 아이가 건강해지거든요. 이미 굵어질 때 굵어졌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 또 하나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해. 근데 또 어느 정도 굵어졌어. 그러면 이런 거는 제일로 강한 거. 이렇게 따주고, 또 이런데 이런 것도 세력을 뺏어 먹어요. 이렇게 따주고, 몸통에 나온 것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장미과 나무 분갈이 할 때 꼭 스트레토마이신 계열을 그런 거에 물에 담그었다가 분갈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가지를 안까지, 그러니까 수폭을 짧게 하려면은 상부에 있는 세력을 조금씩 죽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나무를 건강하게 굴려면은 질소질이 많은 거름보담도 인산가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악플 거시는 분들이요. 뭐라고 말하더라? 텃밭에 주는 거름을 화분에 주네 어찌네, 또 분재 전용을 분재해 줘야 되지 뭐 어찌네 저찌네. 분재 전용 거름이 어디 있습니까? 식물이 좋아하는 거름이 분재도 좋은 거고, 단 나무는요,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은 그 나무는 독이 됩니다. 나무가 필요한 만큼 연하게. 또 원래는 봄거름과 가을거름이 성분이 달라야 되거든요. 봄거름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겠지만, 봄거름은 약간의 그 질소가 많고 인산가리 성분이 조금 덜 있는 거. 왜? 한번 쭉 뽑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질소가 약 한 6이나 7 정도, 7 둘둘이나 8 둘둘이나 그런 거름. 그러니까 질소가 조금 좀 많은 거름을 주시는 것이 좋고, 또 가을에는 인산가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꽃을 보는 나무는요, 6월달, 7월달 이후에는 전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8월달 이후에요, 이제 막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게 되면 자꾸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잘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순이 잘 안 뻗게끔 그런 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 장미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기회가 단다면은 제가 이 명자나무 장가지 받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도 기회가 된다면 내가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손이었습니다.